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에 이르는 지금까지 세금 신고와 함께 개인적으로 또 바쁜 일들도 몇 가지 생겨서 지금까지 세법에 관련된 강의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오늘 중요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는 고용정대 세액공제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의 고용정대 세액공제의 개요와 계산 사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의 고용정대 기업세액공제는 2018년 3년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3년 동안 공제 또는 조건 미충족 시에는 도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 농특세 20%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 규정의 요약을 보면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에서 다음의 자는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납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도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 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를 말하고 네 번째는 감사, 다섯 번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다음은 라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2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촌 이내의 혈족, 두 번째는 삼촌 이내의 인척, 세 번째는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친생자이면 이렇게 친족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청년 등 상시근로자란 청년 또는 장애인 및 60세 이상인 자를 일컫습니다. 먼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병력기간을 제외하되 최대 6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29세 플러스 6년을 하면 35세까지도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말하고, 다음 세 번째로는 근로계약 체결이 연재 6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중에서
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수의 계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의 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 합계를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2자리 미만은 절사합니다.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 마이너스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수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플러스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다음, 창업 등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여 직전 3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는 0명입니다. 직전 3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0명이 되면 고용정대 세 공제의 혜택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창업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잘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월말 입사자, 퇴사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최초 공제받은 3년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자는 공제 후 납부세 계산 시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고용된 29세 청년이 2018년 4월 1일에 30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년에 해당되는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이므로 12분의 3 곱하기 1명은 0.25명이 되겠습니다. 청년 외의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2분의 9달 그래서 0.75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서 3년간 고용정대세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8년에 0.25명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2019년도에도 0.25명, 2020년도에도 0.25명을 그대로 쭉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청년 외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퇴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2018년 0.75명이 2019년도에도 0.75명, 2020년도에도 0.75명이 그대로 계속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해당 과세연도 1인당 고용정대세 공제와 납부세액입니다. 세액 공제액을 보면 상시 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해당 연도 포함 3년간, 대기업은 2년간입니다. 법인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100만원 단위이고, 청년 등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1100만원 1인당입니다.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수도권 밖의 경우라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을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7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 400만원, 대기업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70만원,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액 공제 중단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납부, 해당 연도 세액 공제 후 다음 공제기간은 최초년도 이후 2년차 2년이 남는 기간, 다음에 3년차 1년이 남는 기간 동안 인원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기공제액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세액 공제를 받았다가는 추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서 해야 하고, 또 인원이 드나들미 심한 사업체도 고용정대 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면서 청년 감소가 더 크게 감소를 하였다. 예를 들어서 총 감소가 5명인데 청년 감소가 7명이고 청년 외 증가가 2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청년 감소가 7명이니까 공제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공제가 중단이 되고 청년 감소 7명에 대해서 감소된 5명에 대해서는 공제받은 1100만원을 전부 다 납부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 차이 금액 1100과 700만원의 차이 금액인 400만원에 대해서 이명을 적용하여서 6300만원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총 감소 5명을 초과한 2명은 청년과 청년 외 공제 차이인 400만원씩을 계산한 것입니다. 청년 외 증가가 2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총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공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면서 청년 감소가 더 크게 감소한 경우는 아닌 경우에는 청년 감소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 1인당 700만원씩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 감소 1인당 1100만원씩, 청년 외 1인당 700만원씩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감소가 4명이고 청년 외가 2명이다 했을 경우에는 4 곱하기 1100만원 플러스 2 곱하기 700만원 해서 납부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근로자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더라도 청년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총 증가가 5명이다 했을 경우에 청년 감소가 3명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총 감소 없는 청년 감소이므로 3명은 청년과 청년 외 공제 차인 400만원씩 432 해서 1200만원을 납부를 하고 공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일단 줄어들면 공제가 중단된다는 뜻이죠. 청년 외 증가가 8명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공제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납부를 3차년도에 검토하는 경우에는 2차분 공제액도 납부해야 하며, 그러니까 납부를 2차년도에는 하지 않고 3차년도에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2차년도분 공제액도 납부를 해야 하며, 2차년도에 일부 인원 감소로 1차 공제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차년도에 인원이 더 줄었다 하면은 일부의 납부가 되겠죠. 그 납부액은 기납부액으로 공제를 하고 추가 납부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공제기간 중 2020년도 인원 감소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하지 아니한다. 즉 2020년도에는 건너뛰고 2021년부터 추가공제 또는 납부를 적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2020년도는 잠정 면제를 해준다, 잠정 면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고용정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업 표시인데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 등으로 표시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등 외로 표시를 하고, 상시근로자는 상시 전체로 표시를 합니다. 기공제액을 조건 미충족으로 납부 시에는 적색의 세모 표시로 하고, 농특세 납부액 중 앞 리얼 기공제액 도로 납부 시에는 농특세는 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적색의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사례 1입니다. 2020년 상시 감소하여 사후관리 1년 유예 후
2021년 인원이 증가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인원수에서 18년도에 청년등이 6명이고 청년등 외가 14명이고 토탈에서 20명입니다. 19년 1차의 공제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청년등은 6명에서 10명이 되었으니까 4명이 증가를 하였고 청년등 외는 14명에서 20명이 되었으니까 6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체는 10명이 되고 공제세액은 수도권 내의 청년등의 경우에는 인원당 1100만원이니까 4 곱하기 1100 하면 4400이 되고 청년등 외의 경우에는 6 곱하기 7 해서 4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전체는 법인세 공제 또는 납부세액은 4400 플러스 4200만원은 86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농특세의 납부액은 8600만원의 20%를 곱해보면 172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청년등이 1명이 줄었습니다. 또 청년등 외도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체가 3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1명 곱하기 11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특례 조항에 의해서 2020년도는 과세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2월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년등 외가 유지가 되었다면 4400 그대로 공제를 받고 또 4200을 그대로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서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조항에 의해서 세금 납부 없이 2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9 해당 연도입니다. 이 19를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2021년 2차분이 되겠습니다. 19 해당 연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여기서 2020년 해당 연도를 봐야 되겠죠. 2020년 해당 연도는 2020년과 19년의 차이를 보면 1명이 감소를 하였고 또 18명에서 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원의 감소이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거는 2020년 당해년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2021년도 거를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1차분은 청년등의 경우에는 9명에서 9명으로 되었으니까 변동이 없죠. 또 청년등 외의 경우에는 18명에서 23명이 되었으니까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체는 5명이 되겠습니다. 공제는 청년등 외의 경우에는 700만원 곱하기 5를 하면 3500만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농특세 납부액은 20%를 곱하면 7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2019년도에 고용정대세 공제가 그대로 쭉 이렇게 19년 1차, 20년 2차, 21년 2차, 22년 3차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해당 연도는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공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2021년도는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쭉 마찬가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등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청년등이 10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2022년은 9명에서 10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1명이 늘었죠. 하지만 그 전에 공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제가 없습니다. 또 3,500만원이 적용이 되었는데 인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00만원을 공제를 받게 되고 농특세는 700만원이 되게 됩니다. 22년 해당 연도부는 9명에서 10명이 되었기 때문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개 년도만 가지고 하는 거고 21년도는 20년도와 21년도 21년과 22년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다. 19년도는 18년도와 19년도 또 19년도와 20년도 또 19년도와 21년도 19년도와 22년도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공제납부액을 보면 22년도 해당분이 1,100만원입니다. 또 21년도 2차분이 3,500만원입니다. 여기 있죠. 21년도 해당 연도 22년 2차분이 3,500만원. 2022년도만 따지는 겁니다. 다음에 19년도 해당 분의 22년 3차분입니다. 여기 4,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합하면 8,800만원이 되고 농특세는 20%를 곱하면 1,760만원이 됩니다. 19년도 1차분이 있고 20년도와 19년도, 21년도와 19년도, 22년도와 19년도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는 2020년 청년 등만 감소하여 사후관리 1년 유예 후 청년 감소 전체 상시 증가한 경우입니다. 2018년도에 6명에서 19년도에 10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2020년도에 8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도에 7명으로 되고 2022년도에 6명이 되었습니다.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18년도에 14명, 19년도에 20명, 2000년도에 27명, 21년도에 31명, 22년도에 33명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해당 연도가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차의 경우에는 18년도와 19년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10-6은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는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 1,100만원씩 4,400, 6명에 대해서는 700만원, 4,200만원. 그래서 전체는 8,600만원이 되고 농특세는 1,720만원이 됩니다. 20년 2차분은 19년도와 20년도를 따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10명에서 8명이 되었으니까 2명이 줄었습니다. 또 20명에서 27명이 되었으니까 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명이 증가를 하였는데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2020년도는 특례 조항에 의해서 2월이 된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익 곱하기 1,100에서 2,200만원을 납부를 해야 하겠지만 특례 조항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인원이 증가했으므로 19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는 4,200만원이 되고 농특세는 4,200 곱하기 20% 하여 840만원이 됩니다. 또 2021년 청년 2차, 일반 3차 청년은 왜냐하면 특례 2월이 됐으니까 그렇게 청년 2차가 되고 1차는 3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021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19년도 10명에서 2021년도 7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또 2019년도 20명에서 2021년도 31명으로 11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체적으로 8명이 증가를 하였는데 청년 등 외가 이 마이너스 3보다 크기 때문에 인원당 400만원, 그 4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죠. 청년 등의 경우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1,100만원,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 7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차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 곱하기 400만원 하면 1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31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11명이 늘었기 때문에 최초의 공제금액 4,200이 그대로 쭉 이어져서 21년도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개년도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0만원 플러스 4200 하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의 법인세 공제 또는 납부를 하게 되고, 농특세 납부액은 3000만원 곱하기 20% 하여 600만원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납부의 경우에는 환급이고 공제의 경우에는 납부입니다.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를 600만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청년 3차를 보면 2022년 1차, 2022년 2차, 2022년 3차가 되는 것이죠. 3차를 보면 19년과 22년을 비교를 해보면 19년도는 10명에서 6명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20명에서 33명이 되었습니다. 청년 등의 경우에는 4명이 줄었고,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00만원 하면 4, 4, 16이죠. 16에서 기납부를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1200만원. 그래서 납부는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는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400만원 납부가 되고 20%인 80만원은 농특세의 환급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 2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례 3입니다. 사례 3은 2020년 청년 감소 일반인 증가로 특례 적용 및 사후관리 기간 각각인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 2와 같이 같은 요령으로 따져주면 되겠고, 2022년 공제납부세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제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청년 등의 경우에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명이 되겠고,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31명에서 25명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마이너스 8명으로 공제 자체가 없는 것이죠. 2021년도의 경우에는 2020년도의 청년 등의 경우에 8명에서 7명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명이죠. 또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27명에서 31명이 되었으니까 4명이 됩니다. 1차년도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제는 없는 것이죠. 1차년도에는 납부는 없습니다. 납부의 경우는 이미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납부가 되는 것이지, 1차년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서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죠.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27명에서 31명이 되었기 때문에 4명이 증가해서 인원당 700만원 하여 상시 전체 인원은 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37, 21, 2100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해당 연도 1차에서는 2100만원을 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이 2022년 2차에 가서는 31명에서 25명이 되었으니까 6명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준인은 곱하기 7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 곱하기 700만원이 아니고 공제받은 210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공제납부는 2022년 해당 연도는 없고
2021년 해당 연도 2차분 2100만원이 되게 됩니다. 농특세는 2100 곱하기 20%하여 420만원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납부면은 이거는 환급이고, 이게 공제면은 이거는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공제 납부를 봐야 하니까 요거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없었고, 2021년 해당 연도 2022년 2차분은 2100만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3차분에 대해서는 2020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명에서 5명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3명이 줄은 것이죠. 다음에 27명에서 25명이 되었으니까 2명이 줄은 것이죠. 합계 5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제가 없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80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1인당 1400만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2개년치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 곱하기 2년 하면 2800만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은 2800만원이 되고, 농특세의 환급액은 56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2022년 3차분에 대해서는 280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2022년 청년 3차의 경우에는 2019년도와, 왜냐하면 19년 해당 연도죠. 19년도와 2022년 이거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에서 5명으로 되었습니다. 5명이 줄은 것이죠. 다음에 청년 등 외의 경우에는 20명에서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제받던 금액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건 완료가 되었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준 거에 대해서 왜 40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느냐 하면, 상시 전체의 변동은 3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5명 곱하기 1100 마이너스 70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5 곱하기가 아니고 4가 되느냐 하면은 공제받은 그 인원수의 한도 내에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사 1600만원이 되고 기납부세액 1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600 마이너스 1200만원 하여 400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 농특세 환급액은 400만원 곱하기 20% 하여 8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특령 26-7조 5항 2호 나모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산식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증가한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그 감소한 인원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즉 1100 마이너스 700 인원수 4명 이 한도 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4명의 한도 내에서, 그래서 5명이 아니고 4명인 것이죠. 4 곱하기 1100 마이너스 700 하면은 1600이 되고, 기납부세 1200을 차감하면은 4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2022년 공제납부세액은 2100 납부와 2800 납부, 다음에 400만원 납부해서 총 5300만원을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특세 환급은 20%를 곱하면 106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례 4입니다. 1차 2차년도 공제 후 3차 납부 시에는 2차 때 공제한 부분까지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2022년 공제 납부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연도의 공제 납부, 2021년 해당 연도의 2차분, 2020년 해당 연도의 3차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살펴보면 2022년 해당 분은 12명에서 9명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명, 또 23명에서 18명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명,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명입니다. 공제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다음 2021년도에는 10명에서 12명이 되었으니까 2명이 증가했고, 20명에서 23명이 되었으니까 3명이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이 최초 공제가 되겠죠. 2 곱하기 1100 하면 2200, 3 곱하기 700 하면 2100, 합계해서 4300이 되고, 농특세 납부액은 860만원이 되게 됩니다.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12명에서 9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명에서 18명으로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8명이 감소하였는데 처음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때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내어야 합니다. 2명 늘은 것보다 3명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3,300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받은 한도 인원수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를 다시 해줘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4,300을 납부를 하게 되고, 농특세는 860만원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해당 연도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해당 연도는 2020년도와 2022년 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명에서 9명이 되어서 마이너스 1명, 그 다음에 20명에서 18명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명, 전체적으로는 3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공제납부세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공제세액이 아예 없죠. 2022년도에 12명에서 9명 되고 23명에서 18명 되었으니까 공제액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청년 감소 3명, 청년 외 5명 감소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돌려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분이기 때문에 청년 1명에 대해서 1100만원을 납부를 하고 1100 곱하기 1명 곱하기 2배 하면은 2200이 되고, 청년 외가 의가 아니고 외입니다. 청년 외가 2명 곱하기 700만원에서 2회. 이 교정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하고,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곱한 다음에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는 2번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최초로 시행된 고용정대세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왔다갔다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차분히 따져보면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세에 있어서 최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텍스살롱의 고용정대세 공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